정직의 의미와 역할. 정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생활 영역에서 대표적인 도덕적 덕목이다. 긴밀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인성 덕목이다. 정직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매우 솔직하고 바르고 고든 것을 말한다. 정직은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말과 행동의 일치이며 상대방을 기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직은 원리 원칙과 성실성과 독립성의 본질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함의 토대이다. 정직을 토대로 하지 않는 재능은 쓸모없는 껍데기다. 나쁜 짓 가운데 가장 비열한 짓은 거짓이다. 거짓은 사악함과 부도덕의 결과인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 비겁함의 결과이다. 요즘 세상에 정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융통성 없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다. 험난하고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속임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집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사람은 모름지기 항상 정직해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정직을 버스로 삼아라. 남의 믿음을 잃었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해진다. 정직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 고 했다. 정직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직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정직이 내뿜는 향기와 파동은 손해에 비할 데 없는 믿음과 신뢰로 돌아오며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영향력이 생긴다. 행복한 사람의 무기는 정직함이며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빛을 발한다. 정직은 자신감에서 비롯되어 겸손함으로 이어져 신뢰를 얻고 존경과 경의를 불러일으키므로 정직함이 가장 큰 재산으로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정직해야 하는 이유. 세르반테스는 정직함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직함은 최고의 처세술이다. 정직만큼 풍요로운 재산은 없다. 정직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어떤 상황에서나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정직을 희생시키는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잘못된 행위보다는 잘못을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정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정직해야 떳떳할 수 있다. 거짓말은 죄이며 비겁한 행위이며 바보스러운 짓이다. 거짓말은 적대하는 마음이나 두려움,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탄로가 나기 마련이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며 탄로 났을 때 가장 상처를 입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언동에 대해 거짓 변명을 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면 언동이나 명예를 훼손시킬 내용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 자체 때문에 저급하고 비겁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태도이며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잘못을 숨기려고 얼버무리거나 변명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된다. 양심이나 명예의 상처를 입지 않고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평안을 주는 방법이다. 실천하기. 매사에 정직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한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솔직히 시인한다. 생각하기.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세르반테스 1540에서 616. 에스파냐의 소설가, 극작가, 떡 시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왼손이 불구가 되었다. 1605년에 장편 돈키호테를 발표하여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스토리텔링 빈 화분. 어떤 임금이 신하들의 정직성을 시험해보려고 삶은 씨앗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 나누어주며 말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아름다운 꽃의 씨앗이 들어있으니 각자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워 화분에 담아오너라.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신하들은 모두 정성을 다해 씨앗을 심고 가꾸었지만 삶은 씨앗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며 정성 들여 가꾸어도 꽃은커녕 싹조차 날 리 없었다. 어느덧 왕이 정한 기한이 되자 신하들은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한 신하만이 빈 화분을 들고 왔다.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신하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은 아름답게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그대는 빈 화분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다. 저는 이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꽃은커녕 싹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껄껄 웃으며 그대가 진정 정직한 신하인이라 라고 하면서 더욱 높은 벼슬을 내렸다. 스토리텔링 계속된 거짓말의 비참한 결과 고대 중국 포나라 왕이 주 왕실의 중죄를 지어 나라에서 제일 예쁜 미녀를 바치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데 그 미녀 이름이 포사였다. 주나라 12대 유왕은 포색에 처음부터 빠져버렸지만 포사는 웃음이 없었다. 유왕은 포사를 웃기고 싶었지만 잘 웃지를 않으니 마음이 답답해져서 어떻게 해야 그대가 웃을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듯하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비단을 무더기로 가져다가 힘이 센 궁녀를 시켜 찢게 하자 빙그레 웃는 정도였다. 유왕은 매우 기뻐서 계속해서 비단을 찢게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궁중의 비단이 모두 바닥이 나자 신하들에게서 징발해 계속 찢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봉화대에 봉화가 올랐다. 봉화를 올리는 것은 군사를 왕궁으로 모으는 신호였다. 릴레이식으로 봉화가 올라가자 지방 영주들이 전쟁이 터진 줄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모였다. 사람과 말이 뒤엉키고 술에는 서로 부딪히고 앞서온 군사들이 뒤에 온 군사들에게 고함치고 아수라장이 벌어졌지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 영주들은 맥이 빠졌고 군사들은 투구를 땅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웃지 못할 광경을 보고 포사는 박장대소하였다. 웃는 포사의 모습을 보고 유왕은 너무나 기뻐서 열흘이 멀다 하고 봉화를 올리게 했다. 몇 번은 군사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보면 궁궐의 막루에서 유왕과 포사가 내려보며 웃고 있었다. 영주들은 몇 번 속고 나서는 봉화가 올라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북 쪽에서 견융족이 쳐들어왔다. 유왕은 다급하여 봉화를 올리게 하였으나 영주들은 또 유왕의 장난인 줄 알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 유왕과 포사는 궁정을 빠져나가 도망쳤으나 붙잡혀서 유왕은 단칼에 베이어졌으며 포사는 견융족 추장의 아내가 되었으나 얼마 후 밤중에 도망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하여 주나라는 멸망하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